지연 씨 나예요. 도현이. 45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에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정말 도연 씨예요? 남해 바닷가 산책로, 석양이 물드는 순간이었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데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들렸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올해 66세, 작년에 초등학교 교직에서 은퇴했죠.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부산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답답해서 남해로 혼자 이사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매일 바닷가를 걸으며 지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45년 전 그 번호 마지막 4자리가 똑같았거든요. 당시엔 집 전화였는데 지금은 핸드폰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연 씨 목소리 그대로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연 씨 음성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굵어지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죠. 1978년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서울 종로 어느 찻집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던 그 남자 말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계셨어요?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요. 용기를 내는데 한 달이 걸렸네요. 한 달이요? 그럼 벌써 한 달 전부터 저를 찾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닷가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가 발밑을 적시는데도 그게 차가운지 따뜻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서울에 올 일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에 제 남은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20살 지연이로 돌아간 것 같았죠. 바다 건너편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제 볼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괜찮으세요? 대답하고 나서야 제가 뭘 말했는지 깨달았어요. 벌써 만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였죠. 45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져서 어둠이 깔릴 때까지 파도 소리만 들으면서 생각에 잠겼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66세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연애하는 처녀 같았어요. 이런 제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연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결혼은 했을까?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옷장을 뒤져봤어요. 서울에 갈 옷을 찾으면서 말이에요. 45년 만에 재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늙어 보이고, 결국 남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어요. 도연 씨가 예전에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갑자기 서울은 왜요? 옛날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해. 친구요?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며 늘 조심하라고 당부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45년 전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동창 모임이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알면 말릴 게 뻔했거든요. 66세 어머니가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니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KTX 표를 예매하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서울로 가는 거구나. 정말 도연 씨를 만나는 거구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혈압약을 한 알 더 먹었어요. 기차 안에서는 더욱 떨렸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옆자리 젊은 여자가 화장을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 얼굴이 신경 쓰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립스틱을 다시 발랐죠. 언제부터 이렇게 치장에 신경을 썼나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정말 그분이 나올까?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도 너무 늙어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출구로 나가는데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연 씨였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분도 저를 알아봤나 봐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거든요.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지연 씨, 정말 오셨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떨리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죠. 서로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근처 카페로 갈까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갔어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여전히 신사적이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제 팔을 살짝 짚어주는 것도 옛날 그대로였어요. 명동 한복판 카페에 앉아서야 서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70세가 되신 도연 씨는 예전의 청년은 아니었지만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손톱도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같은 질문을 동시에 했어요. 그러고는 웃음이 터져 나왔죠. 45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게 신기했어요. 도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아서 잘 키웠다고 했어요.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목공일을 취미로 하면서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교직 생활 38년,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사별 후의 외로움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쌓였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지난 3년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죠.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45년치 안부를 나누려면 며칠이 걸릴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온 도연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경복궁이나 걸어볼까요? 45년 전 데이트했던 그 길이었어요. 당시엔 젊은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이제는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죠. 세월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어요. 궁궐안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섞여 걸었죠. 도연 씨가 궁궐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목소리가 선생님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예전에 여기서 사진 찍었던 거 기억하세요? 근정전 앞에서 도연 씨가 물어봤어요. 물론 기억했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아직도 앨범에 끼워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인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통 찻집에서 쌍화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도연 씨가 목공으로 만든 작품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셨어요. 새집, 찻상, 책꽂이까지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은퇴하고 나서 배운 거예요. 시간도 많고 해서. 도연 씨 표정이 약간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사시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로우실 게 분명했죠. 저와 비슷한 처지인 거예요.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마치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45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하루에 다 나누려니까 벅찼어요. 내일 돌아가세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오늘 저녁 기차표를 끊어놨었는데 갑자기 미루고 싶어졌어요. 하루 더 있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도연 씨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죠. 그럼 내일 한강이라도 걸어보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6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기차표를 바꿨어요. 이틀 더 연장했죠. 부산 아들에게는 동창 모임이 길어진다고 연락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죠. 화장품도 새로 사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나갔어요. 한강변은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젊은 커플들도 많이 보이고 저희 또래 부부들도 산책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도연 씨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취미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서 나누는 대화치고는 유난히 즐거웠어요. 지연 씨는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매일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혼자라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요. 도연 씨도 그러시죠? 매일 그렇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 다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때가 되어서 강변 식당에 들어갔어요. 생선조림을 시켜서 함께 먹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눠 먹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도연 씨가 케이블카를 타자고 제안했는데 높은 걸 무서워하는 저를 배려해서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 남산을 걸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도연 씨가 중간중간 쉬어가자며 배려해 주셨어요. 중턱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날씨 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더라고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우산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 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도연 씨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남해에서는 맑은 날씨만 보고 왔는데 서울 날씨는 변덕스러웠어요. 정말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주변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았지만 나무 그늘뿐이었어요. 도연 씨가 재빨리 자기 자켓을 벗어서 제 머리 위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4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죠. 나무 아래 서서 비를 피하는데 서로 바짝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 씨 가슴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죠. 추우시죠? 도연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사실 춥다기보다는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좋았거든요. 6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무 그늘로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둘 다 젖을 수밖에 없었죠. 도연 씨 셔츠도 비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고 제 원피스도 축축해졌어요. 그때 도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찬 빗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45년 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났어요. 지연 씨, 도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는 것도, 손을 맞잡고 있는 것도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있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혼자 지내는 외로움, 매일 반복되는 무료함,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비가 점점 그쳐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도연 씨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연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지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늦은 나이에 로맨스가 가능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남산타워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비갠 하늘이 맑고 푸르렀죠. 마치 우리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연 씨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66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 내려오냐는 연락이었죠.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어요. 동창 모임이 이렇게 오래 계속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요즘 사기 수법이 교묘해서.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가 그런 것도 구분 못할 것 같니? 화를 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거든요. 도연 씨와 만나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카페에 앉아서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반대할 것 같다는 걱정, 나이가 들어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고. 도연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70세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좋아할 리 없겠죠. 재산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걱정을 나누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던 고민을 함께 나누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해봐요. 급할 것 없잖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는 뜻이었죠. 일주일 후 남해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서울에 있었죠. 매일 도연 씨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까지 마치 연애하는 젊은 커플 같았어요. 부산 아들이 남해까지 내려왔어요. 갑자기 어머니 행동이 이상하다며 걱정된다고 했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며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직감이 예리한 아이였어요. 숨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좋은 분이야. 친구요? 남자친구요? 아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66세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나이가 몇이신데요? 뭐 하시는 분이고요? 캐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돈을 노리는 사람은 아닌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물어봤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겠지만 마음이 서운했어요. 며칠 후 도연 씨가 남해까지 내려왔어요.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들과 도연 씨가 처음 만나는 자리,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교직 경력, 자녀 상황, 건강 상태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목소리였어요. 아들도 도연승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조건부 승낙을 했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죠. 첫 관문을 넘긴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도연 씨 자녀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좋은 분들이었어요. 특히 딸분이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셨죠.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도연 씨 딸분이 귓속말로 말해줬어요.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석 달이 흘렀어요. 도연 씨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죠.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남해에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날 도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식으로 약혼을 하자는 것이었죠. 66세와 70세의 약혼이라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약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어요. 서울 조그만 한정식 집에서 양가 식구들이 모였죠. 부산 아들도 와이프와 함께 참석했고 도연 씨 자녀들도 모두 나왔어요. 식당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혼례는 언제 할지, 어디서 살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논의했죠.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도연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도연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도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보석함 같았는데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했어요. 이게 뭐예요? 45년 전에 사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옛날 스타일의 단순한 디자인이었어요. 대학생 때 용돈을 모아서 샀어요. 그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간직해온 마음을 이제야 전하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라도 받아주실래요? 반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5년 동안 저를 위해 간직해온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이제야 완성하는 기분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손을 내밀어서 반지를 끼워 받았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았지만 마음만큼은 꼭 맞았어요.
45년 전 20살 손가락에 맞춰 산 반지였으니까 당연했죠. 그날 밤 숙소에서 반지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완성되다니. 도연 씨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어젯밤 잠을 못 잤다면서 꿈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정식으로 약혼했다고 반지도 받았다고 말했죠. 부산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지만 축하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며느리가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자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도연 씨 가족들은 더 적극적으로 환영해줬어요. 특히 딸분이 기뻐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걸 많이 걱정했었나 봐요. 반지를 끼고 나니까 정말 약혼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손가락이 신경 쓰이고 반지가 빛나는 걸 보면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남해 바닷가를 산책할 때도 반지를 보면서 걸었어요. 파도가 반지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예뻤어요. 45년 만에 받은 약혼 반지, 66세에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죠.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어요. 약혼 소식을 들으면 다들 부러워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며 축하해주는 분들이 많았죠. 지연 씨, 정말 로맨틱하네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면서 사랑의 힘이라고 놀려주시더라고요. 혼자 지내던 집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도연 씨와 함께 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서울로 올라갈지, 남해에서 계속 살지, 그런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즐거웠어요. 약혼 후 2달 뒤 결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봄이 오기 전 2월 말에 하기로 했죠. 너무 성대하게 할 나이도 아니고 조용히 가족들만 모여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장소는 도연 씨가 제안한 북촌 한옥 카페로 정했어요. 작지만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곳이었죠. 전통 홀레복을 입고 간단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빴어요. 홀레복을 맞추러 가고 예식장을 둘러보고 하객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66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분홍빛 저고리를 입으니까 신부 같더라고요. 나이는 많지만 설레는 마음만큼은 20살 처녀와 다르지 않았어요. 도연 씨도 한복을 입고 왔을 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평소보다 키도 커 보이고 당당해 보였죠. 70세 신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사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도연 씨와 부부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예쁘게 해왔죠. 거울을 보니까 66세 신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한옥 카페에 도착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부산 아들 내외와 손주들, 도연 씨 자녀들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간단한 예식이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주례 없이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죠. 도연 씨가 준비한 서약서를 읽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 씨,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했어요. 45년을 기다린 끝에 하는 약속이라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제가 답할 차례였어요.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까
감정이 북받쳤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새로 준비한 결혼 반지를 교환했어요. 45년 전 약혼 반지와는 다른 우리 나이에 맞는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서로 손가락에 끼워주는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죠.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부산 아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도연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예뻐요. 손주가 천진하게 말하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양가 가족들이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죠.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가 모든 분들에게 인사말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식을 마치고 한옥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부부만 찍은 사진, 여러 컷을 남겼죠. 66세와 70세의 결혼 사진이라니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모두들 행복하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돌아갔죠. 이제 정말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도연 씨와 함께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 은평구 작은 빌라였는데 둘이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죠. 도연 씨가 미리 가구를 배치하고 꽃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새집 냄새와 함께 장미 향기가 났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빨간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죠. 66세에 받는 신혼집 선물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혼자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벽에는 저희 둘의 옛날 사진까지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더라고요. 거실 한쪽에는 도연 씨가 직접 만든 목공 가구들이 있었어요. 찻상, 책장, 작은 서랍장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었죠. 정말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부엌도 둘러봤어요.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죠. 앞으로 이곳에서 함께 밥을 해 먹고 차를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침실에는 새 이불과 베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66세와 70세의 신혼방이라니 우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이는데 참 예뻤어요. 도연 씨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평화로웠죠. 정말 꿈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45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 66세의 새 출발, 모든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매일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려요. 도연 씨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서로 손을 맞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마음이 통했죠. 벽에 걸린 우리의 옛날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서로 어색해했어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로서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66세와 70세의 첫날 밤이라니 젊은 부부들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있었죠. 도연 씨가 먼저 침실로 들어가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침실로 들어가니까 도연 씨가 이미 잠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옆자리를 비워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침대 한쪽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 네, 행복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에서 도연 씨가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같은 침대에서 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도연 씨가 뒤에서 살짝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죠. 혼자 지내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도연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결혼식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여정 말이에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피어나는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었죠. 66세의 새로운 봄, 70세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었어요. 손을 맞잡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렜어요. 황혼 나이의 로맨스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